평온을 비는 기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예전에 교육을 받으러 갔던 곳에서 강의 중에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는데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는 영상이었어요. 강사분은 저희에게 퀴즈를 내셨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세어보라는 거였죠. 화면을 열심히 보면서 수를 세었고 모두 답을 확인하려고 긴장감이 돌고 있었는데 강사님은 의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검은 고릴라를 보았냐는 거예요. 커다란 고릴라가 화면에 나왔다 들어갔다는 거죠. 아무도 보지 못한 고릴라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지만 고릴라 이야기를 들은 후 다시 본 화면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공의 수세기를 집중하고 있는 동안 정말 우리를 놀리기라도 하듯 정면을 보기도 하며 고릴라가 지나가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했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에도 보이지 않는 고릴라 영상 이야기가 나와 반갑기도 했고 아주 오래전 기억이어서 잊고 있었는데 다시 되짚어보며 나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좀 더 넓게 보며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보는 것들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최고인 양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을 주며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그렇다면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목표라도 상황이나 시간 흐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굳이 힘주어 움켜쥘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저서 쥐지 않고 지는 법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표를 놓지 않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 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그러면 생활 속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지혜를 넘어 해안을 갖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이야기들이 정말 심오해서 어려운 듯하지만 우리의 일상에 정말 평온함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책은 여러 번 읽으며 되새겨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깨어있을 때 비로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편안한 삶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대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육류를 비롯해 우유, 커피, 두유, 콩국수 등 먹지 못하는 음식이 많았고 병치레가 잦았으며 젊은 시절부터 늘 찡그린 얼굴을 해서 양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고 아무런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합니다. 주름의 흔적도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과거와는 다른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깨어있음 수련을 통해 변한 것입니다. 깨어있음, 수련을 하면서 젊어서 이런 상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깨어있음의 세계를 젊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청년들 역시 젊은 시절의 저와 마찬가지로 긴장된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리더십 개발부장으로 지내면서 성적 부진, 발표 불안, 취업난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스트레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높은 학점을 받고 싶다. 좋은 직장에 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만들어내야 할 일들을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미래를 포기해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깨어있음에 대해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이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시험을 볼 때 왜 긴장하나요? 발표할 때 왜 떨리나요? 무언가를 할 때 긴장하고 떨리는 것은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미리 걱정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발표를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냥 해나갈 뿐이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그냥 해나가면 자연히 그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실로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깨어있음이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성취의 비결이지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인드 리더십 프로그램은 제가 1975년부터 시작한 다수의 수행 및 심리 상담 기법을 총망라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 즉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힘 빼기의 기술이 그 출발이지요. 물론 이 깨어있음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연습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도 떨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을 치른다면 긴장하지 않고 답변을 잘할 수 있고 발표할 때도 공포감 없이 준비한 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작아진다.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것 같다. 같다는 말은 정신 방어용이다. 정신 승리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 또 떨어졌다. 멍하다. 이번엔 진짜 될 줄 알았다. 아니, 되었어야 한다. F5 키를 눌러 몇 번이나 새로 고침을 해보았지만 합격자 명단에 있어야 할 내 이름이 안 보인다. 이번엔 또 뭐가 모자랐던가? 차라리 귀하의 자질은 이래서 구리다 라고 말이라도 속 시원히 해주면 좋을 텐데. 인권 침해에 대한 소송과 이미지 타격을 걱정한 기업들은 항상 넌 정말 멋진 친구지만 함께 못해서 아쉽다라고 얼버무린다. 문득 몇 달 전 헤어진 애인의 얼굴이 스쳤다. 이별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지는 못할 망정 나랑 사귀는 동안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다음번 연애는 잘해보고 싶어서 라며 자기 발전의 의지를 피력하던 그애. 그건 다음번 연애 깨질 때나 물어봐 라는 대답과 함께 진지하게 내 대답을 기다리는 그 얼굴에 주먹을 한 방 날려주고 싶은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그 애의 기분을 이해할 것도 같다. 어차피 떨어진 마당에 회사에 전화해서 한바탕 진상이라도 부리고 싶다. 떨어뜨릴 거면 왜 기다리게 만드는데, 왜 기대하게 만드는데
떨어뜨릴 거면 면접에서 출근 가능일은 왜 물어보는데 왜 떨어졌는지 말이라도 해주라고. 이래봤자 빤한 대답이 돌아오겠지. 넌 정말 멋진 친구야. 함께 하기엔 내가 너무 부족하지. 라는 내가 그애에게 했던 말처럼. 쩝. 오늘 떨어진 공공제약은 정말로 가고 싶은 회사였다. 서류 통과 사실에 눈물이 핑 돌 만큼 기뻤다. 사실상 최종 합격이나 다름없다는 3차에서 떨어지다니 온몸에 힘이 쭉 빠져 침대에 털썩 누웠다. 더 좋은 회사에 가면 된다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자꾸 눈물이 난다. 합격의 눈물이면 참 좋았을 텐데 문득 한쪽 벽에 붙어 있는 행복하기란 얼마나 쉬운가 라는 글귀가 보인다. 글씨 잘 쓰는 분께 언젠가 얻어온 붓글씨 행복하기란 얼마나 쉬운가 이 말을 잘근잘근 곱씹어 봤다. 그러게요. 얼마나 쉬웠겠어요. 나는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수많은 회사 중 단 한 군데 합격하기를 바랬을 뿐인데 큰 욕심도 없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단 마음도 없는데 그냥 작아지지만 않고 싶은데 이러다가 자꾸자꾸 작아져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닐까요? 행복하기가 정말로 쉽나요?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아, 행복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일주일 동안 내내 잠만 잤다.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잠을 자는 것이 지겨워지면 먹고 TV를 봤다. 아무데도 나가지도 않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깨어있는 시간에는 침대에 누워 천정을 멀뚱히 바라보았다. 천장에 무늬가 있었다면 다 세어버렸을 텐데 아쉽게도 아무런 무늬도 없는 빛바랜 허연 벽지였다. 다시 까무룩 잠들려는 찰나 문득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인생에 비하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거든. 정답, 정해진 시험이 차라리 낫다 카이. 그렇네. 엄마 말이 맞네. 엄마,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이제 어떻게? 이번엔 자신 있다고 엄마한테 호언장담 해 놓았는데 또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제 나도 자식이 보내주는 해외여행 가보는 거냐며 즐거워하던 엄마 얼굴이 벽지를 도화지 삼아 둥실 떠올랐다. 우리 엄마 인생은 남들 부러워하다 끝나나 보다. 아, 미안한 마음에 눈을 질끈 감았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전화를 받기 전까진. 여보세요? 야, 뭐해? 어째 자다 깬 목소리다? 아니야, 몸이 좀 안 좋아서. 웬일이야? 드디어 이 몸이 공공제약에 최종 합격했다는 거 아니냐.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은 안 보이던데 지원 안 했어? 거기 나랑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원 안 했지. 어쩐지 네가 지원했으면 합격을 못했을 리 없지. 오늘 저녁에 뭐해? 합격턱 낼게. 오늘은 컨디션이 영 별로라서 다음에 먹자, 다음에. 그래, 알았어. 네가 면접 준비 도와줘서 잘 됐나 보다. 땡큐.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부하가 치민다. 뭐야? 지금 자랑하려고 전화한 거야?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만 찾아보면 되지. 내 이름은 왜 찾아보는데? 어이가 없네. 누워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군가 내 마음에 성냥을 푹 그은 것처럼 메마른 마음에 불이 확 일어나 삽시간에 번지는 것 같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곤란해졌다. 이건 대형 산불이다.
불을 잡으려면 물. 그래, 물을 끼얹어야지. 문득 차가운 맥주 한 잔이 간절해져 대충 옷을 걸쳐 입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벌써 어둑어둑했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 공기의 상쾌함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집 앞 골목 귀퉁이에 자리한 작은 술집으로 들어갔다. 금요일이라 그런지 이른 저녁인데도 대부분 자리가 차 있고 이미 몇 테이블은 취기가 불쾌하게 올라와 있다. 주인은 혼자인 나를 환영하지 않는 기색이라 눈치껏 에어컨 옆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여기 맥주 둘에 소주 하나요. 역시 답답할 땐 소맥이지. 크, 뚫어뻥으로 세차게 펌프질을 한 듯 꽉 막힌 가슴에서 뽕 하고 뭔가 뚫리는 소리가 났다. 이제 좀 쉬겠다 싶은 찰나 옆 테이블의 소란 때문에 다시 가슴이 꽉 막혔다. 본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 그게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지금과는 완전 180도 다른 삶이지요. 깨어있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편안하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꾸만 옆 테이블에 목소리가 내 신경을 긁는다. 고개를 돌려보니 웬 늑수그레한 노인네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깨어 있으면 삶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아, 오늘따라 내 신경을 긁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깨어 있으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깨어 있으니 삶에 문제가 있는 거지. 다들 곤히 잠든 동안에는 아무 문제도 없답니다. 슬슬 술이 오르는데 옆 테이블 노인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깨어 있으면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자고 있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왜 나는 면접에서 떨어졌냐고. 왜 나는 여기서 청승맞게 혼술이나 하고 있냐고요. 더는 못 참는다.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여기가 무슨 호텔도 아니고 다 멀쩡하게 깨어있구만. 뭘 자꾸 깨라는 건지. 하하, 젊은 친구. 지금 진짜 깨어있는 거 맞아요? 보세요. 똑똑히 깨어있잖아요. 깨어있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여기 앉아서 말을 하죠? 제가 보기에 여기서 취한 사람은 어르신 뿐인 것 같은데요. 술이나 깨시죠. 젊은 친구, 화가 많이 났네요. 좋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전 그냥 조용히 술 마시고 싶다고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깨어있으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그럼 제 삶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가 자면서 학교 다니고 시험 쳤어요? 제가 자면서 면접 봤어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요. 내가 걔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학점도 더 높고 토익도 더 높고 자격증도 몇 개는 더 있는데 하기 싫은 봉사활동도 가산점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그런데 왜 걔는 붙고 나만 떨어지냐고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냐고요. 진짜. 술에 취했는지 자꾸만 눈물이 난다. 옆 테이블 노인네가 내게 뭘 하나 건네주면서 뭐라 하는데 잘 안 들린다. 아,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한 잔만 더 마시고 가야지. 한 잔만. 살면서 놓친 게 만두뿐이겠나. 화분에 물을 주는 영감님 등에 대고 만두 냉장고를 못 본 것에 대한 열변을 막 토해낸 참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영감님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허허, 자네가 살면서 놓친 게 만두뿐이겠나? 아, 무어라 변명하고 싶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처음에는 마트 아주머니가 나한테 장난을 치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입구 한편에 떡하니 놓인 냉장고를 내가 못 봤을 리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만 몇 년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도 못 본 거라면 나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걸까 싶어 살짝 두려운 마음마저 들었다. 드디어 물주기를 마친 영감님이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눈앞에 만두를 놓치고 보니 뭔가 좀 깨달은 게 있는가? 사실 고릴라를 놓쳤을 때는 저랑 별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뭐 실험 참가자의 절반이 못 본다면서요. 99%가 보는데 나만 못 본다면 경각심을 갖겠지만 절반이나 못 본다니 솔직히 안심했습니다. 고릴라를 못 봐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떡하니 있는 만두를 못 봤다는 걸 알게 되니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엇이 두려웠나? 제가 여태 살면서 뭘 놓쳤는지 모르니까요. 어쩌면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중요한 기회나 사람? 이런 걸 놓치고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보는지 혹은 보지 못하는지 모른 채 살고 있다네. 수없이 놓치고 있으면서 놓치고 산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절망감이 들었다. 눈앞에 만두부터 보게. 만두도 못 보는데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보겠는가? 오늘 점심은 만두로 하지. 허허. 취직 기념으로 제가 사겠습니다. 영감님과 근처이 유명하다는 만두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규모는 작았지만 공간을 메운 만두 냄새는 기가 막혔다. 식사 시간을 좀 넘겼는데도 자리가 대부분 차 있었다.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만두 2접시가 테이블에 놓였다. 왜 선생님이 저를 본 첫날부터 깨어나세요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이제 좀 알겠고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생각과 느낌에 빠져 괴로워할까요? 내가 자네에게 깨어나세요라고 말했을 때 자네는 곧바로 그 생각과 느낌이 떨쳐지던가? 나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분명히 슬프고 무기력한 상태였지만 줄곧 그 생각과 느낌 속에 머무르고 싶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느꼈다.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바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동일시되어 있네. 생각과 느낌이 곧 자기 자신이 된 상태이지. 생각과 느낌을 꽉 쥐고 있지만 생각과 느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네. 꽉 쥐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죠? 분명히 힘들 텐데요. 영감님이 젓가락으로 만두를 가리켰다. 자네 지금 이 만두를 보니 무슨 생각이 드나? 얼른 먹고 싶다는 생각이요. 배고픔을 내려놓을 수 있겠나? 배고픔을 내려놓으라고요? 배고픔은 생존 본능 아닌가요? 또 이야기를 꺼내서 미안하지만 자네가 연인과 헤어졌을 때 입맛이 있던가? 다른 예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땐 별로 입맛이 없어서 며칠을 굶었습니다. 배고픔이 생존 본능이라면 그때는 왜 작동을 안 했을까? 아, 그렇다면 배고픔도 느낌이나 생각이라는 말씀이세요? 절대적인 배고픔이야 당연히 있네. 사람의 몸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니까. 그러나 절대적인 배고픔의 강도를 2라고 할 경우 사람들은 2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8, 9, 10 이렇게 과장된 배고픔을 느낀다는 말이네. 영감님은 만두 하나를 집어 내 앞의 접시에 놓았다.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났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자네가 과장된 배고픔을 알아차렸다고 치세. 생각과 느낌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비로소 인지한 것이지. 이렇게 인지하기도 쉽지 않네만 인지한다고 해도 내려놓기가 무척 힘드네. 자네가 경험한 것처럼 말일세. 자, 이건 합격 선물이네. 영감님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마우스였다. 일 열심히 하라고 마우스를 주시는 거군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들 걸세. 그렇지만 이 마우스를 쓸 때마다 힘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게. 이 마우스가 많은 도움을 줄 걸세. 그냥 평범한 마우스 같은데 주머니에 마우스를 집어넣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선생님, 그렇다면 깨어나기만 하면 무슨 일이나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자네는 깨어 있음이 뭐라고 생각하나? 생각과 긴장을 내려놓는 것이요. 생각과 긴장을 왜 내려놓아야 하나? 당연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죠. 소원을 둘러싼 긴장이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탁구공을 쥐었을 때처럼 빈손을 쫙 폈다가 오므려 보았다. 영감님은 수염을 매만졌다. 뭔가 내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마다 하는 행동이다. 소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네. 2가지요?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서 나뉘는 건가요? 하나는 진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다지 절실하지 않은 것? 아니면 착한 소원과 나쁜 소원? 허허, 자네 병원을 비는 기도 들어본 적 있는가? 대략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달라는. 평온을 비는 기도요? 그냥 마음을 평화롭게 하려는 기도 같은데요.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 그게 바로 깨어있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라네. 에이, 그건 좀 시시한데요. 전 지금 평화로운데. 그럼 제가 지금 깨어있는 건가요?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영감님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재빨리 내 손에 쥐어주었다. 뭐지? 손바닥을 들여다보니 커다란 왕 바퀴벌레였다. 으악!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깜짝 놀라 바퀴벌레를 땅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충격으로 죽었는지 벌레는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 지금 자네 마음이 어떤가? 여전히 평화로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아 계속 쿵쿵 뛰었다. 아까 내가 했던 말에 덧붙일 말이 있네. 어떤 상황이든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 그것이 깨어있음이 추구하는 바일세. 이렇게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요, 제가 벌레 공포증이 있거든요. 급작스럽다니, 난 그저 자네 손에 가짜 바퀴벌레 한 마리를 쥐어준 것뿐인데, 허허허. 영감님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깨어 있었다면 가짜 벌레인 줄 금세 알아차렸을 걸세. 한 발 더 나아가 자네가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완전히 깨어 있을 수 있었다면 진짜 벌레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 공포증 역시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생각과 느낌일 뿐이니까. 아직까지 쿵쿵거리는 심장박동이 느껴졌다. 머리로는 가짜임을 인지했지만 몸에는 여전히 놀랐을 때의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왜 그렇게 쉽게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힌 걸까? 자네 말대로 그 기도문은 평온을 비는 기도네. 몸과 마음이 평화롭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 동의하는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깨어있음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 그게 깨어있음을 위한 기도라고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하고 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그 둘을 구분하는 지혜를 달라. 그게 전부였잖아요. 별게 없어 보이는데. 깨어있음이란 이게 전부일세. 삶의 모든 고통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 둘을 구분 못하는 데서 온다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라. 선생님,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아무렴 지혜가 필요한 일이지. 자네가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란 뭔가? 제 힘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제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답일세.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일러주겠네. 세상 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네.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일. 둘째, 남이 할 수 있는 일. 셋째, 과거 혹은 미래의 일일세.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둘째와 셋째 아닌가요? 남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이요.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착각해서 고통받고 있네. 자네도 예외가 아니지. 제가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간단한데요. 자네가 눈앞에 만두 냉장고를 보지 못한 것과 같은 원리일세. 자기의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 최근 자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일은 한번 떠올려 보게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얼마 전 공공재학에 합격했다고 내게 전화를 걸어온 친구 녀석이 떠올랐다. 순간 마음이 다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아, 생각났습니다. 면접 스터디를 함께 준비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같은 곳을 지원했다가 저는 떨어지고 친구는 붙었거든요. 걔가 합격 턱 내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열받아서 죽을 뻔했죠. 아우,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열을 받았나? 친구가 밥을 사준다는데. 아, 그야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전화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삶의 고통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지. 합격한 친구가 탈락한 자네에게 전화를 건 일. 어떤 일인 것 같은가?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정의를 다시 되새겼다. 남이 할 수 있는 일, 이미 지나간 일. 친구가 제게 전화를 건 것은 저의 일이 아니네요. 전화를 못 걸게 막을 수도 없고 또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니까요. 그런데 왜 자네는 아직도 화를 내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계속 화가 나네요. 깨어있게. 영감님이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 나도 모르게 또다시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혀 버렸구나. 쉽지 않네. 과연 깨어있는 게 가능한 걸까? 그때 영감님이 다시 내게 말했다. 지금 그 생각도 내려놓게. 헉, 내 생각을 읽고 계시는 건가? 얼른 정신을 차렸다. 사람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혀 버리네. 자네도 경험해서 알겠지? 네,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모르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음이 힘들다고 하는 것일세.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깨어 있음에 다름 아닐세. 생각과 느낌을 즉시 알아차리고 휘둘리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을 때 몸과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생님, 그런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소원과는 무슨 상관인 거죠? 아까 소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는가? 네, 무엇인지는 아직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죠. 그 두 가지는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소원하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이네. 얼핏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일을 소원하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 바보같이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사람도 있나요? 의아한 내 표정을 보고 영감님이 다시 말을 이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자신이 무엇을 소원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한단 말이지. 자네가 만약 늙고 싶지 않다는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해보세. 이것은 둘 중 어떤 소원인가?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늙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소원을 가진 자네의 마음은 어떻겠나? 하루하루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답답할 것 같은데요. 늙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니까요. 그렇지. 할 수 없는 일을 소원하는 것은 고통을 주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일은 무조건 안 하면 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구분이 힘들다면 고통이 느껴지는 일은 바로 그만두면 되잖아요. 쥐지 않고 쥐는 법. 이야기 산책을 마치며 무엇인가를 잡아야 할 때 꼭 움켜쥐어야 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을 보면 힘이 들어가면 실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해야 할 연습을 꾸준히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면서 힘이 빠졌을 때 제 실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긴장감이 줄어든 것이고 필요 없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는 것 아닐까요? 계란을 떨어뜨리지 않을 만큼의 힘만 주면 깨트릴 일이 없고 힘들지 않은 쥔 듯 안 쥔 듯 필요 없는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깨어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독자 여러분들도 쥐지 않고 쥐는 법으로 바라는 모든 일에 평온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